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54강 1930년대부터 1940년대 무장 독립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통일시켜서 살펴보자면은 오늘 배울 내용은 이어서 보면 1930년대 이후 국외의 민족운동, 즉 독립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의 민족운동.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 독립운동사, 즉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게 1910년대에도 국내와 국외로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았고 20년대도 역시 국내와 그리고 국외로 이렇게 살펴보았죠. 근데 30년대를 보면 보다시피 우리가 1930년대 국내의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1930년대 국외 민족운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1930년대에는 국내에서 일본의 민족말살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독립운동을 국내에서 전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외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을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면서 30년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1920년대 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대? 1920년대 초반 국외 독립운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봉오동 전투가 발생을 하죠. 봉오동입니다. 봉오동 전투가 일어나게 되더라. 시기는 연도는 알아두지 않더라도 순서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1920년 6월 달에 발생을 하더라. 이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분은 홍범도, 그죠? 대한독립군. 이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이 청산리 전투가 되겠죠. 청산리 전투. 시기로는 1920년 매달 10월 달에 발생을 하게 되더라. 이후 일본이 간도 참변을 갖다가 1920년에서 1921년 이렇게 되고 이후 서일이 밀산부에서 독립군단을 갖다가 조직하게 되더라. 몇 년도에? 192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독립군에게 커다란 시련이 찾아오니 그것이 자유시 참변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 1921년. 이렇게 해서 1920년대 초반 자유시 참변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금 1920년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이때 일부 살아남았던 독립군들에 의해서 3부가 조직된다고 했습니다. 3부라고 하면은 참정신이라고 했죠. 참의부, 압록강 근처에 만들어진 조직, 그 다음에 정의부, 남만주 일대에 조직된 단체, 다음이 신민부, 북만주 일대에 만들어진 단체고, 이 1920년대 중반 이후에 국내에서 민족 유일화 운동과 중국에서 국군 합작 운동 등이 일어나면서 이런 역량에 따라서 이 3부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부 통합 운동의 일환으로 조직을 통합하려 하였으나 끝내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죠. 그게 이념적 차이에 따라서 두 개로 통합됩니다. 하나가 혁신의회 1929년, 그리고 국민부 1928년 이렇게 조직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3부 통합에 따라서 20년대 말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수립되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193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혁신의회 산하에 행정기관과 군정기관이 각각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의회 자체적으로 행정기관인 한국독립당이라는 것을 조직하게 됩니다. 한국독립당. 그리고 그 산하에 군정기관으로 독립군 부대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한국독립군. 또한 국민부도 똑같이 행정기관과 그리고 군정기관을 갖다가 역시 수립하게 되는데, 국민부의 대표적인 행정기관은 조선혁명당, 그리고 산하의 군사기관으로 조선혁명군을 갖다가 조직하게 되는데, 참고로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거,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분은 지청천이라는 분이 지청천입니다. 한국 독립군을 갖다가 이끌게 되고, 조선 혁명군 같은 경우에는 양세봉이라는 분이 이끌어가게 되죠. 그런데 1930년대 초반의 국외 독립운동의 특징이 무엇이냐? 가장 큰 특징은 31년도에 20년대 중반에서 30년대로 넘어오면서 31년도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만주 사변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즉 일본이 만주를 침범해서 만주국이라는 계례 정부를 갖다가 세우게 되고, 이에 따라서 중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일 감정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도 대일전에 참전을 해서 드디어 한국 독립군들과 연합해서 일본과의 전투가 벌어진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1930년대 초반의 즉 국외 독립운동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다면, 중국과 연합하여 한중 연합 작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국외 독립운동의 1930년대 초반 국외 독립운동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합을 했던 부대들을 갖다가 살펴보면, 한국 독립군과 연합을 했던 중국 부대는 중국 호로군입니다. 중국 호로군. 조선혁명군하고 연합을 벌였던 중국군은 중국의용군. 그리고 이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이 연합해서 항일 전투를 벌였던 대표적인 전투들이 쌍성보 전투,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 이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자령 전투 등이 대표적이고, 조선혁명군과 그리고 중국의용군이 연합해 가지고 벌였던 대표적인 전투가 영릉가 전투, 그리고 또한 흥경성 전투, 이러한 대표적인 전투가 있더라. 이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만주국이 수립되고, 만주 지역을 이제 누가 장악을 하게 되냐면 일본이 만주 일대를 갖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만주 일대에서 우리 독립군이 주요 무대였죠. 근데 이 만주 지역에서 이제 활동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도를 갖다가 한번 그려보면 지금 보다시피 이 만주가 이쪽이 만주 지역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활동이 어려워지자 이렇게 활동하던 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이제 만주 지역에서 활동이 어려움을 해서 이쪽으로 어디로 넘어오게 되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만리장성입니다. 중국은 만리장성 안쪽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중국 관내라고 부릅니다. 중국 관내라 부르는데 이 1930년대 중반 이후는 자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이제 우리가 어디를 배울 거냐? 1930년대 중반 이후 국외 독립운동의 특징은 지금 보다시피 중국 관내로 이동해서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중국 관내로 이동하다 보니까 세력 자체가 약화되었겠죠. 그에 따라서 이 다양한 세력들을 하나로 통합한 단체가 또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935년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혁명당 누가 만들었느냐? 김원봉이라는 분이 만든 단체죠. 김원봉이라는 분이 1935년도에 만든 단체입니다. 이분 의열단을 조직했던 분이죠. 그에 따라서 이 민족혁명당은 의열단이라든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모였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의열단, 조선혁명당, 위에 보다시피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이라든지 그 외 신한독립당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신한독립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독립당, 이 5개의 단체가 모여가지고 새롭게 조직된 단체입니다.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단체고 주로 이 단체 중에서 특히 이 의열당 중심의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체와 함께 전통적으로 중국 관내에서 또 활동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하나 있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죠? 김구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던 상태죠. 그렇게 보면 크게 중국 관내에서 1930년대 중반 이후에 활동했던 단체는 민족혁명당이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던 이러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민족혁명당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떠한 성격의 단체로 점점 변화되게 되냐면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단체로 변화되게 됩니다. 어떤 성격이 강한?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 성격이 계열에 이러한 성격을 띈 단체로 변화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익 계열, 즉 민족주의 진영들이 민족주의 진영의 사람들이 이 민족혁명당에서 점점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민족주의 진영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쪽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합류하겠죠.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다시금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국국민당이란 것이 조직되게 됩니다. 1935년도에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와 함께 이 민족혁명당이 사회주의 성격이 강해진다 했죠. 그러면서 새로운 단체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원래는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바뀌었다가 다시금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단체로 변화되게 됩니다. 언제? 1937년도에. 이 공간이 조금 좁으니까 자, 현재 1937년도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산하에 독립군 부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조선의용대. 의외로 이 조선의용대가 기출문제로 물론 답은 아닌데 나머지 보기에 이 조선의용대가 많이 출제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1938년도에 이렇게 조직이 됩니다. 역시 김원봉이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조선 의용대가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사회주의 계열의 색채가 강하다고 했죠. 그런데 더욱더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 다 강한 그런 세력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세력들이 따로 중국 화북 지역으로 이동해서 중국 공산당과 연합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라고 부릅니다. 조선 의용대, 참고로 화북이라는 말은 중국의 북쪽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조선 의용대 무슨 지대? 화북지대라 부르고, 이들이 펼쳤던 대표적인 항일 전투가 호가장 전투란 것이 있습니다. 호가장 전투란 것이 있고, 이후 이 화북 지대 세력, 사회주의 계열단체 화북청년연합회하고 이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하고 연합해가지고 새로운 독립군 부대를 갖다가 창설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조선의용군입니다. 조선의용군. 좀 어려우시죠? 그냥 쉽게 조선의용대 중에서도 더욱더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세력들이 중국 화북 지역으로 이동해서 만든 단체가 조선의용군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이고, 누구하고 나중에 연합을 하냐면 중국 공산군하고 연합을 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군하고 연합해서 전투를 벌이게 되고, 또 한편으로 행정기관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도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게 되고, 이후 조선의용군은 중국 팔로군이라는 군대에 편제되게 됩니다. 중국 팔로군에 편제되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이거 2개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의용대가 있었는데, 이 조선의용대 중에서도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세력들이 중국 화북으로 이동해서 만든 조직이 조선의용군이 있다, 이거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은 당연히 어디 계열의 단체다? 자익 계열의 단체고, 이에 비해서 이제 자익 계열 단체가 이렇게 새롭게 해서 나가보니까 이 중에서 이제 우익 계열 단체들이 이쪽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익 계열 단체들이 이를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드디어 정규군이 창설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한국광복군이 되겠습니다. 유명하겠죠. 한국광복군이 창설되게 되더라. 언제? 1940년대. 참고로 이 한국광복군을 이끌었던 총사령관은 지청천입니다. 지금 여러 차례 이 지청천이란 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장군도 지청천, 한국 광복군을 이끄는 장군도 총사령관도 지청천, 이렇게 되는데, 대표적인 활동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영국군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영국군과 연합을 해서 대표적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이 되기도 하고, 또 미국 OSS라는 미국 정보국이 있습니다. 그들과 연합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국내 진공작전이란 것을 추진을 해가지고 실제로 여러가지 특수훈련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려고 특수작전을 갖다가 실시하려 했는데, 일본이 갑작스럽게 항복을 하는 바람에 실현은 되지를 못했더라. 그래서 오늘 주로 본 내용은 크게 2가지를 봤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죠. 한 가지가 1930년대 초반, 특징은 한중연합작전이다. 그 다음에 1930년대 중반 이후는 중국 관내로 이동해서 이루어진데 대표적으로 이 2단체가 있는데, 이런 식의 변화가 있었더라, 이렇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저번 시간에 1920년대 국외 같이 안 봤죠. 그래서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곳은
해운대에 있는 애국지사 강근호의 길입니다. 그는 1920년 백운평 을왕촌 고동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모르겠죠. 근데 선생님은 이건 뭔지는 아는데, 일본군에 맞서 싸운 무모시 당시 북로군정서 중대장으로 하여했다. 이 북로군정서가 이끌었던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아에 들어갈 것은 청산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청산리 전투. 그러면 이 청산리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죠. 중국 호로군과 협력가 있다. 호로군하고 아까 전에 중국군과 연합해서 호로군하고 연합했던 것은 한국 독립군이라고 했죠. 한국 독립군에 대한 설명이 되겠더라. 한국 독립군이 이끌었던 대표적인 전투는 쌍성보, 대전자령, 그 외에도 뭐 사도하자 전투 이런 것들이 유명합니다. 다음에 미국 전략정보국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죠? 한국 강복군이죠. 한국 강복군과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려 했으나 일본이 급작스럽게 항복하면서 추진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살펴봤고, 대한민국 위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이건 3.1 운동입니다. 그죠? 이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선 강복회 지원 아래 유격전을 전개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천보 전투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 다음, 대한독립군, 대한국민군 등이 연합하여 참여했다. 참고로 대한독립군을 갖다 이끌었던 분이 홍범도죠. 홍범도가 이 대한독립군을 갖다가 이끌게 되는데, 봉오동 전투 이후에 가장 크게 항일 전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청산리 전투입니다. 이 청산리 전투를 줄을 이뤘던 것은 물론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이지만, 이때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라든지 대한국민군 등이 연합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전투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부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1929년 조직되어 남반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던 무엇을 조명하는 했는데, 남반주 29년 그죠? 무슨 단체가 되겠습니까? 조선혁명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조선혁명군, 그죠? 2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28년이라고 했죠. 이거 국민부 맞네. 국민부 28년에 조직되고 조선혁명군은 29년에 조직이 된 거 맞습니다. 그러면 남만주의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조선혁명군을 조명하는 학생, 대표적인 중국군하고 연합했던 게 중국 의용군이라고 했죠. 의용군하고 연합해가지고 이 조선혁명군하고 연합해가지고 대표적인 전투가 영릉가 전투라든지 흥경성 전투라든지 총4년간 양세봉.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것은 조선혁명군인데 조금 전에 설명했죠. 흥경성 전투,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선혁명군과 연관지어진 거, 호가장 전투는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설명할 때 했던 말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호가장 전투, 조선 의용대 하북지대 호가장 전투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호가장 전투는 조선 의용대 하북지대에 대한 설명이고, 대전자령 전투에서 큰 전과를 거뒀다. 이거는 한국 독립군, 중국 팔로군에 편제되어 항일전선에 참여하였다. 이거는 조선의용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연합군과 함께 인도미얀, 이거는 조금 전에 했죠. 한국 강복군.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30년대에서 40년대까지의 국외 독립운동, 즉
무장 독립 전쟁 위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늘 수고하셨습니다.